지구에서 가장 신속하고 극적인 기후변화를 경험하는 북극. 그곳의 희귀 식물체를 조사하기 위해 KBSI 연구팀이 길을 떠났다. 장장 31시간의 여정. 도착한 기쁨도 잠시 공항으로 픽업하러 오기로 한 이우경 박사팀이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극지연구소에 연락이 닿아 이우경 박사팀을 만났다. 함께 더 고생할 연구팀이 온 것에 이우경 박사팀은 우픈 미소를 짓는다. 도착해서 눈에 들어온 것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스발바르 국제종자보관소였다. 기념 촬영에 여념이 없는 연구소 팀원과 달리 장경순 박사는 연구에 필요한 샘플 채집을 위해 발길을 재촉한다. 꽃잎이 8장이에요. 우리가 따기로 한 거 중에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스발 있을 거예요. 담자리 꽃나무. 담자리 꽃나무 있습니다. 꽃잎이 8장이라 오토페탈라. 한국에서도 흔히 볼 법한 식물들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모양이다. 그냥 또 뿌리까지 뽑는 게 또 에너지가 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시간의 비행과 컨디션을 위해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다. 지금 마을이 이런 게 다가요? 네. 어색해서였을까? 누가 봐도 공장 같은 건물이 뭔지 물어보는 장경순 박사였다. 일반 주택들은 조금 더 가서 있습니다. 2003년에 왔을 때는 모든 자동차가 도요타였어요. 여기 둘 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와 기아도 좀 들어와 있어요. 네.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일본의 차보다 대한민국의 차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에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도요타 그 제품 중에 아틱 트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른 시간부터 연구팀은 비행장으로 향했다. 바로 다산기지가 위치한 기지촌 리얼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생각보다 작은 경비행기에 긴장을 한 팀원들. 발걸음이 무겁다. 드넓은 빙하를 보다 보니 목적지인 리얼슨 기지촌에 도착했다. 북극 다산기지에서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60억 인구의 버킷리스트라 불리는 북극 모닝 라이딩을 실천하는 박사님이었다.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은 촬영본의 편집자는 놀랐다고 한다. 본격적인 식물 샘플 채취에 나선 연구팀. 접사하니까 확실히 예쁘게 나오네. 얘가 개척자 식물이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척자 식물이요? 네, 다른 식물들이 들어오기 전에 네. 그 빙하가 사라지면 사실 이런 유기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완전히 모래흙, 네. 모래 상태인데 거기에 좀 10년쯤 지나야 박테리아들이 조금씩 자라고 네. 그리고 나면 얘네들도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해요. 몇 개의 개척자 식물들과 이끼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라고 걔네들이 죽으면 이런 식으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른 식물들이 와서 자라더라고요. 연구팀의 안전을 책임져줄 서명호 대원이다. 안녕하세요, 서명호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죠? 지금은 기지에서 기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들이 다산기지 방문했을 때 기지 안내랑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야외에 나오셨을 때는 현장 동행하면서 안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산기지 지역은 그렇게 큰 위험 요소는 없는데 북극곰이라는 좀 한 가지 큰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총기를 휴대하고 연구 현장에서 있으면서 주변에 혹시 북극곰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일단 이동하시고 할게요. 젊은 연구원들의 즐거운 모습이 마냥 반갑지 않던 부장님은 서명호 대원의 호루라기가 필요했다. 무슨 실험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저는 일단 북극 식물의 표분광 데이터랑 광학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또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북극 식물의 스트레스, 수분 스트레스 위주로 저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극 식물의 스트레스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일 크게 얘기하는 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얼음이 녹게 되면은 이 집안에 습지가 생기기도 하고 건조해지는 지역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식생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북극 식물은 과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런 또 한 명의 인터뷰 사냥감을 발견한 박사님은 신이 나서 뛰어간다. 이번에는 무슨 연구 주제로 오셨어요? 장경순 박사의 인터뷰가 부끄러운 모양이다. 사실 가서 이제 그 귀국해서 이제 DNA 뽑고 이제 식물 유전체가 어떤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도에 있는 식물들하고도 비교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북극 식물 자체가 유전체가 밝혀지지 않은 식물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로 이제 밝히는 거에 자체도 이제 의의가 있고 유용 성분들 같은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제 연관해가지고 어떤 유전자들이 이제 유용한지 뭐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이라도 발견한 걸까? 김민성 연구원은 샘플링에 여념이 없다. 지금 무슨 식물 샘플링하고 있어요? 북극 콩버드를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꽃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작은 떡잎에 이렇게 꽃술들이 올라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꽃이 맺어서 이제 수분들이 결합을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단계인데 저희는 이런 생물들을 채집해서 이제 이틀 동안 몇 종의 식물을 지금 우리가 채집하고 있죠? 저희가 10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7종 채집 완료했고 오늘까지 질문의 대답보다 북극의 풍경이 중요한 박사님이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 물들로 이루어진 호수가 잠깐 보이고요. 최대 3월까지는 눈으로 덮여 있지만 7월인 현재는 눈들이 많이 녹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료 전처리를 준비하는 장경순 박사. 눈이 녹고 여름철에 많이 이제 자라나는 희귀한 북극 식물들을 채집을 했습니다. 곱게 갈아서 저희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곱게 유용한 성분들 촬영을 핑계로 샘플링을 하지 않았던 장경순 박사는 복귀 후 본업 모먼트를 보여준다. 과연 모닝 라이딩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북극의 극한의 추위와 독특한 환경에서 탐사를 진행 중인 KBSI 연구팀과 다산기지연구원. 그들의 북극 식생 연구는 과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환경적, 보존적 관점을 포괄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요. 과연 그들은 무사히 탐사를 마치고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